자, 그러면은 17, 18, 19 보고요. 오늘 외부 질문 좀 보면서 조금 익스텐드로 해보면 좀 수능 공부도 좀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볼게요. 17번의 내용이 뭐였지? 내용 뭐였을까 지금?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인지?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한 인지? 여기서 나온 그대로 예를 들면 세계 대전이라고 하면 어떤 거야? 진짜 전 세계 사람들 서로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죠. 스케일이 큰 어마어마한 싸움이고 실제로 세계에 대해서 장난 아니게 죽어나오죠. 1차는 진짜 근데 좀 유럽 중심이었다면 2차는 진짜 전 세계였잖아. 막 일본까지 가세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1차가 규모가 커, 2차가 규모가 커, 2차가 규모가 커, 3차,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3차가 안 일어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 얘기가 확 와닿지. 그냥 세계대전이래.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컨티뉴어스한 느낌이 안 나죠. 이게 또 설마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근데 여기다가 신기하게 1차라는 말을 쓰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죠. 아, 또 있다는 소리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좀 천천히 하면서 요약해볼게요. 이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turn to a time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자, during that 해석 쉬운 거 그냥 영어만 읽을게. During that period, people referred to pictures as photographs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s, as we do today. 자, 요즘 흑백 사진 찍으면 어떤 느낌이야? 레트로 느낌 주고 싶어서 감성 있는 사진 찍기 위해서 흑백을 찍는 경우가 아니면 흑백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오늘 유튜브 영상 강의를 흑백을 올린다고 쳐봐. 니네 기분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칼라 사진이 디폴트 값인데 우리가 구태여 그 컬러 사진이 없었을 때 흑백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야. 칼라 사진이 생겼으니까 흑백 사진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대로 썼던 예시가 뭐였어?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으나 나중에 그 길을 이어받아서 세웠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생겼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고조선이라 일컫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게 생겨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그래서 the possibility of color did not exist, so it was necessary to insert the adjective black and white. 당연히 색깔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black and white, 즉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suppose we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흑백 사진이 있었을 때 그걸 사진이 아니라 그냥 진짜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은 별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by highlighting the reality, 그래서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we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s and thus open our minds to new possibilitie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흑백 사진. 그러니까 이런 거다. 아, 이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니네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뭐 여기 이 질문 아니야? 와, 자율주행 개쩔어. 이런 거. 자율주행 타봤어? 타본 거 있어? 그러니까 크루즈? 아까 차 크루즈 요즘 차인가 보네? 네. 뭐 차가 어떤 건데? 현대파? 나도 렌탈 했어. 샌도 현대 그랜저 타는데요. 얘가 그러니까 현대권은 자율주행 보조야. 보조 말 그대로. 근데 보조인데 얘 버튼 하나 띵 누르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율로나 이런 고속도로는 띵 누르고 내가 속도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 속도도 내가 100으로 하고 싶어도 시속이 90이면 지가 알아서 90을 줄여. 그러면 그리고 차선 다 인식하면서 지가 알아서 하고. 근데 제네시스 좀 더 비싼 거는 깜빡이만 키면은 지가 알아서 차선 빼서 가는데, 그지? 되게 대단하다. 그래서 흑백 사진이 있었을 때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은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이 딱 생겼다고 해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아크렌저가 그런 것만 딱 보잖아. 근데 이제는 완전히 어때? 지가 엑셀링하고 지가 주차까지 다 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제 어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먼저 명확하게 인식이 되죠. 그치? 그리고 어떤 잠재력과 어떤 기회가 생겨나는 것 같다?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가 없네? 우와, 그러면 차에서 음식도 먹고 차에서 영화도 보고 차에서 잠도 잘 수 있겠네. 우와, 호텔 안 가도 되겠네? 갑자기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 잠재력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다 한계를 이렇게 붙여넣어버려요. 자율주행 보조라고 제한을 걸어버리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이거보다 다음 성급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어떤 위협이 어떤 장점이 생길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야. 명확한 한계라는 건 결국 뭐야? 흑백 사진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눈이 뜨인다. 어디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잠재력, 기회. 이게 결국 뭐야? 가리키는 게? 이렇게 지칭하는 걸 다 찾아라라는 조작스러운 서술형 출제될 가능성도 사이드로 좀 보이네요. 근데 뭐가 제일 나올까 생각하? 전 여기 빈칸이요. 여기 빈칸. limitations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limitations를 극복하면은 다음 단계가 뭐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즉 limitations를 통해서 limitations를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perceive 그리고 그거를 overcome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possibilities가 나옵니다. 이 로직 플로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일부러 영어로 쓴 거는 영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다 되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World War I was given the name only after we were deeply embattled in World War II. 1차라는 말이 붙은 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겠죠, 당연히. 그래서 Before the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World War I was simply called the Great War, or even worse, the war to end all wars.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순전히 그냥 다 뭐였어? 40년대 끔찍한 시기 이전이라는 건 저거 2차 세계대전 전쟁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전쟁 아니면 다 끝내버릴 학살 전쟁 뭐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원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1918년으로 돌아가서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에? 1차? 그럼 2차가 있어? 남편 지금 군대 끌려갔는데 또 끌려가? 안 돼, 안 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뒤에 마지막 두 문장 싹 다 별표예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 이러한 분류, 명칭이 might have made the possibility of a second worldwide conflict. 그래서 두 번째 세계 대전의 가능성을 아마 어떻게 한다? make가 목적어 목적 부호 좀 하고 있죠. 그래서 a bigger reality. 그러니까 목적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은 이거를 이런 가능성으로 만들었을지 모른다. 재원아, 이거 딱 봐도 너네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는 좀 함축적이어야 돼. 근데 이번에 누가 더 좀 빈칸내고 싶은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렇게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다음에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해야죠. 이제 저는 이거 빈칸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We become conscious of issues when we explicitly identify them. 마지막으로 발문하죠. 아주 대놓고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식별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빈칸 턱받치죠. 이 빈칸 추론이 가장 이렇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표한 세 문장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내가 방금 드린 사파가 딱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이거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은 거네. 하면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시연아 서울대 가? 서울대 갈래? 왜? 가기 싫어요. 자, 셀프 킥이에요. 왜 가기 싫어?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를? 왜? 내가 뭐? 추가목 봐야 되지. 어? 추가목 봐야 돼. 아, 그게 싫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갈 학교는 아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치? 뭐 내가 하기 싫어 이런 거잖아.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지. 나 따위가 감히 뭐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야. 재훈이 혹시 그렇게 생각해? 조금 그렇게 생각해?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 내가 서울대라는 게 나보다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28에 그 미친 짓을 한 거야. 얘기했지 서울대 얘기. 그치? 그 서울대 가려고 성취했다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나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능 공부를 했는데 족밥인 거야. 수학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미적분을 다 뚫었는데 2등급까지 올라왔거든. 근데 2등급 이상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뭐 미분계수 가는 거랑 정적분의 활용 이거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자유수들이 막 카페에서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따 수업 가야 되는데 이따가 그냥 과외사 은퇴하고 공부에다 몰빵해? 이런 생각이 슬쩍 스쳐 지나갔어.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때려쳤어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내가 되게 나는 당연히 과외를 하면서 당연히 올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공부를 못하더라고.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저기 주연역에 되게 유명하신 정신과 전문의인 한 분이 계시거든. 옛날 무한도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 무한도전 정신감정 특집이라고 거기서 정형돈처럼 생겨가지고 하시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결국 학력 컴플렉스에서 난 진짜 완전히 이제 그냥 헤어나왔거든. 나는 이제 물론 아쉬운 건 있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학력이 구려서 난 그냥 얘기해. 저 학력 구려요? 근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거든. 어쩌라고요? 그 학교도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분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불안장애 증세가 다시 도져서 그래가지고 어제 딱 갔지. 저 기억나세요? 2년 만에 그래서 그때 서울대 소동 그렇게 붙고 나서 지금 그냥 다시 원래 학교 돌아가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올해 좋은 분 만나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에서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중간에 연봉 협상 다시 해서 연봉 올랐고 내년에도 또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진짜 내가 태어나서 만져보지도 못할 연봉을 여기서 만지게 될 수도 있거든. 그 정도로까지 올라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지. 내가 행동할 때인데 본질적으로 그때 서울대랑 다를 게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게 나온 거. 또 똑같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어제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냥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냥 결국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아파가 된 거였어. 그러니까 나 진짜 6개월 동안 정말 개처럼 일했거든. 진짜 그냥 이러는 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 너네 열심히 하고 싶다. 아까 시은이가 딱 입에서 얘기하는 저거 듣고 싶어서
나 저 얘기 듣고 싶어. 그냥 이 학원에서 그 쌤 잘 가르쳐요 라는 말을 꼭 한 명한테는 꼭 듣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재밌게 짓거든. 나는 그러니까 막 1년에 한 달에 월 1000씩 버는 게 내 목표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이렇게 한 명한테 이런 소리 듣기 아니면은 32살 이내로 그랜저 사기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재밌게 목표를 게임처럼 걸어야 조금 할 맛이 나더라고. 너네도 공부 내가 아까 고3 애들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6월 평가원 점수. 그래서 그 점수면 어디 갈 수 있어? 하니까 누군 가천대, 누구는 뭐 경기권 중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갈 거야? 그러니까 가기 싫대. 그러면 너가 지금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려면 지금 성적에서 못 가네? 못 간대. 근데 그렇게 평범한 애가 평범하게 공부해서 비범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안 돼? 안 돼. 평범하면요 비범해 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줬었지. 그냥 진짜 말도 안 될 수준으로 공부를 했어. 그때 딱 하나만 얘기해.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딱 하나 있어. 엄마가 나한테 공부 그만해라는 말 할 때까지 해봐야겠다. 물론 그 말 듣자마자 좀 해이해지긴 했었는데 근데 그거 들으려고 진짜 하루에 2분만 쉬고 다 공부했거든. 정말로 이렇게 정말하고 했어. 좀 재수없게. 나 재수했어. 재수할 때 엄마가 진아 공부 좀 그만하고 얼른 자 라고 해. 그래서 엄마가 하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양을 어떻게까지 늘렸냐면 다이소 가서 그 건조기 대량으로 팔잖아. 이 정도 사가지고 쟁여놓은 다음에 왜냐면 프레시를 켜놓으면 하루마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켜놓고 단어 그때 외웠었어요. 단어 외우고 책 조그만 데다가 EBS 수능 특강 있는 어려운 단어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다가 썼어. 이거 정도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만 자라라고 하더라고. 네, 멋있지. 그게 비범이에요. 비범하다는 건 딱 하나야. 난 너처럼 못 써. 그거 어떻게 해? 라고 해야 돼. 알겠죠? 기말고사 잘 보는 거 보자. 뭐죠? 다음 주 시험 끝나는 날까지 엄마 아빠가 공부 그만하고 좀 쉬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엑스컴 와서 일 왜 미친 듯이 한 줄 알아? 엄마가 일 좀 그만하고 쉬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원장님이 전화 걸어서 쉴 땐 좀 쉬어라고 얘기했을 때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진짜 전력을 다했어요. 그 경험을 재수 때 안 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있었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하면 돼. 셀프 에티켓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일단 보자. 자, when self-handicapping, you're engaging in behavior that you know will harm your chances of succeeding. 자기를 가두는 행위는요, 너의 성공의 가능성을 해친다. 즉 성공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self-handicap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시우리처럼 저런 이유는 괜찮아. 저런 이유에서 굳이 가야 돼?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감히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학교를 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안 해보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걱정스러워. 그렇다고 너가 한양대는 갈 수 있을까? 서울대를 두려워하는 애가 한양대는 갈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5년 동안 그런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한양대를 원하는 사람은 건동공을 가더라. 건동공을 원하는 사람은 가천대를 가더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서울대를 노려라. 내려오게. 이화여대를 원하는 애들은 동덕여대, 숙명여대를 가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 근데 트루입니다. 사실이에요. 가두지 마세요.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you know that you won't do as well on the test if you go out the night before, but you do it anyway. 자, 시험 전날에 라페스타 가면 시험 잘 볼까?
못 봐? 어떻게 생각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잘 볼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그치? 저라면 안 가죠.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가서 대학 시험 공부할 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야. 왜 2주 전부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놀면서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양아치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양아치들이 인생을 잘 살죠. 우리만 맨날 양아치라고 그러지. 사실 걔네가 인생 다 쪽쪽 빨아먹는 건 걔네잖아.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마.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맹목적으로 노력만 해. 수능 시장에서 필패합니다. 둘 다 정시간 생각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올 거야 실기도? 그러면 이것도 잘 봐야 돼. 맹목적인 노력이 하나도 안 필요해.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는 너희 어머니 생각이고 어른들 생각이죠. 여태까지 단 한 명도 6년 차가 되는 이 순간까지 노력이라는 걸 강조해서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 제 수강생에서 없어요. 그 학교를 간 거는 그 학교를 갈 수 있어서 간 거지 가고 싶어서 그 학교 간 사람 없어. 내가 강의한 사람 중에. 자, 10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일어나지 않아. 왜? 우린 노력만 하거든요. 전날에 술 먹고 애 먹는 애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저요. 죄송합니다. 대학생 때는 공부 좀 했어요. 미친놈이 고등학생 때 잘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자, 어쨌든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하게 공부해야 돼. 똑똑하게. 그래서 내가 다 찝어주잖아 지금. 찝어준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찝어줬지. 빈칸에 우선순위 상이라고. 얘도 우선순위 상이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치는 거야? intentionally 보이죠? intentionally harm 거기 위주.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해칠까? 그래야 어떻게 하니까 내 자신감, 내 자존감이 하락한 걸 봤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러면 성공 못해요. 적어도 수능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say that you do study hard, you go to bed at a decent time and get 8 hours of sleep. 열심히 하고 적당한 시간에 자서 8시간이나 잤대. Then you take the math test, but don't do well. 얘들아, 공부 할 만큼 하고 8시간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시험 쳤는데 40점 맞았어. 뭐라 그래 지금? 4시간만 자고 4시간만 잘걸. 미친놈 왜 8시간 잤을까? 공부 다 해놓을 거 해놨으면. 근데 40점이래. 이건 뭐야? 공부했을 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게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일수록 강해. 잘 들어야 돼. 특히 본인이 수학이랑 아니면 국어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잘 들어야 되는 게 의외로 만약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지가 잘하는 것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약한 거를 건드려서 그 약한 문제를 최대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차이를 미루는 거야. 좀 있다. 좀 준비가 되면 좀 있다. 일단 여기도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공부해볼까? 근데 이건 지가 아는 거거든. 3점짜리, 2점짜리거든. 이러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그럼 다 했다? 그래 이거까지는 뭐라 안 할게. 이걸 좀 더 완성시킨다라는 명목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와서 이걸 어쨌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순간에 얘가 무슨 미친 지랄 같은 선택을 하냐면 이 인강을 했습니다. 현우진이면 다를 거야. 현우진 강의로. 다르네. 현우진 강의 다르겠지. 명품이니까. 다르네. 강사가 콘서트 하는 거 들어. 그리고 이제 다시 풀러가. 안 풀리네. 좀 이따 다시. 인강의 모자를 두 번째 또 들어. 이지랄 하고 있어. 그랬는데도 이렇게. 이게 맹목적 노력이야. 혹시 본인이 영어 제외하고 혹시 다른 과목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면 그거 성찰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니네가 정시를 가든 아니면 내년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내신을 다시 공부하든 도돌이표로 반복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인내를 하는 거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갈리는 거 같아. 너네도 상위권이잖아. 근데 니들이 원하는 게 최상위권이라면, 그럼 상위권이라면 걔네가 하는 행위를 따라 하셔야 돼요. 걔네가 하는 행위는 뭐냐면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고작 그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그거를 특히 수학에서 안 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니네 어차피 70은 나올걸? 니네 70점 맞으려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독서실 다니고 했어? 근데 70점이 나오잖아. 그치? 그거 왜 그런 거야? 두려워서 그런 거야. 셀프 핸디캡을 한다고. 아 이건 좀 있다. 이건 좀 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가 대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고3년들 아까 내가 갈궜어. 갑자기 나도 이거 관계대명사 완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내가 빡쳐가지고 관계대명사 타지 말라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이러면서 알겠지? 그런 게 안 돼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한번 맞춰서 볼게요. 그래서 수학을 봤는데 C를 맞았어. 그럼 너는 뭐라고 너 스스로에게 정의를 낼까? Probably that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 which is a pretty hard blow to your self-esteem. 수학을 오지게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겠죠? But 한 다음에 여기가 별표죠. 요거는 삽입으로도 출제 가능하고요. 이게 원래 빈칸촌 문제였거든. 삽입으로도 출제 가능할 뿐더러 이 문장이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너가 셀프 핸디캡, 너가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면 너는 절대 이 포지션에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누굴 가리키는 걸까? 잡아야겠네요. 앞에 문장 싹 다죠. 밑줄 치세요. 앞에 문장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느껴서 자존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너가 너의 실패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거든요. 이유를 만들어요. 명확해. 공부를 했대. 그리고 잠도 잤대. 근데 수학을 쳤는데 수학이 C가 나왔어. 이 이유는 뭐야? 공부를 했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수학 진짜 못하네. 공부를 했는데 똑같이 8시간 했는데 얘는 C고 왜 나는 A지? 여기서 니네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존심에 상처가 나니까 어떻게? 아니야. 내가 어제 파티에 가서 그래. 그때 파티 안 갔으면, 그지? 파티에 안 갔으면 내가 A가 나왔을 거라는 거야. 아니, 공지를 뭐야? 이래서 C였다고. 냈죠, 외죠. 이거 나중에 너네가 문과 쪽 배울 가면은 배우는 심리학이거든요. 군중심리학.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내부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자기 외부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 물론 내가 그거를 대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는 배운 적 없어. 그런 가치 판단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때는 얘가 1등이야. 나 수학 못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애예요. 알겠죠? 너네가 잠을 덜 자면서 공부에 영향을 덜 들였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거야. 수학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 잘하게 하면 되지. 대한민국에서 수학 못하는 사람도 수학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수학을 못했거든요. 7등급으로 시작했었구나. 그러면 내가 재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외웠어.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또 하는 건데 그냥 재수학원 갔는데 미적분 안 배웠는데 미적분까지 하라는 거야. 호기롭게 딱 했지. 너네 특유의 재수생 2월 되면 개세진 거거든. 이제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불이 진짜 막 불같은 열정에 휩싸인단 말이야. 그러고 딱 수학 체크했는데 다시 덮었어. 내가 아는 함수는 빗살무늬 두 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얘가 불고기 하나 더 생기고 3차가 되고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갔는데 수학쌤이 딱 이렇게 끝하게 걸치더니 야, 얘 수학 잘하고 싶냐? 이런 거 나한테. 나는 그때 진심으로 너무 저 소리가 듣고 싶어서 딱 들었지. 하루에 100문제씩만 풀어? 이러는 거야. 근데 애들도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나만 쳐보죠. 100문제씩이면 내가 했을 뒤에 1부터 10등일 때 실명 나올 수 있는 거야? 좋아. 내가 10등 할 테다. 하고 그날부터 100문제씩 풀고. 나 진짜 손 끊어지는 거였어. 100문제 안 풀어봤지? 풀어봤지? 많잖아요. 어? 많잖아요. 100문제 풀어봤어.
아니? 풀어봤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100문제 풀면 어떻게 되냐면 팔이 끊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팔이 너덜거려. 한 3일 정도 하면. 처음에 8시간 걸렸어요. 2달 후에 몇 시간 걸렸게? 3, 4시간. 답이 있잖아. 나는 아까 상위권이 했던 거에 하나가 벤치마킹 된 거야. 그 고통을 인내했거든요. 난 이런 거 같아. 뭐든지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쓰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 고통을 강조할 수 있는 인내. 그걸 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 이거 보여주는 게 자연에서 번데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번데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정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면 인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저 수학 못하는데요 같은 개소리는 죽을 때 하시면 돼요. 나 수학 지금도 못해. 근데 너네보단 잘할 자신 있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알겠죠? 너네도 가능합니다. 너네보다 더 열등한 고등학생을 보냈던 나도 했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난 너무 좋은 게 내가 아마 우리 학원에서 공부 제일 못할 거야. 난 인정해. 보면 볼수록 여기 뭐 석사도 계시고 다 그리고 아마 내가 다 인서울 쪽으로 다 상위권 대학들이시거든. 내가 이렇게 그냥 딱 그 말 몇 마디 나눠서 봐야잖아. 사람. 내가 제일 대학이 낮을 거야. 근데 강의할 때는 편해. 못한다. 그러니까 너네 할 수 있다. 셀프 핸드킥만 하지 마라. 그래서 You are bound to get a C. B bound to 부정사 무슨 뜻? 몰라? 야, bound가 무슨 뜻이야? 이건 알지 않냐? 바운더리. 바운더리가 뭐야? 경계선. 그지? 그래서 바운드가 묻다야 묻다. 다 힘들거든. 이 바운드 투 부정사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너는 C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너는 C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핸디캐핑이지, 그지? Because you went out till 1 a.m. 1시까지 나와서 놀았잖아. 뭐 끝이야? 그래서 that C doesn't mean that you are bad at math. It just means that you like to party. 그래서 너가 실패한 게 수학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파티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죠. 마지막 발표예요. 그래서 send handicapping seems like a paradox. 역설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people are deliberately harming their chances of success. deliberately부터 success까지 있죠. 이게 빈칸 추론 문제였었어가지고 빈칸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얘는 저는 뭐가 제일 유력하냐라고 본다면 중심 내용이 유력하지 않을까. 아니 빈칸 재탕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해. 요거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수험생의 중요한 요인이니까. 네, 마지막은 이거는 영양가가 없죠. 이거 왜 영양가가 없냐면 앞에서 그냥 이화를 주저리 떠드는 것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 줄에 별표 치면 The moral of the story.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is that good progress is often the herald of great progress. 굿이 좋아, great이 좋아. 먼저 어떤 느낌이냐면 좋아. great은 와. 대박. 이런 느낌이 알겠지? 하나가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중심 내용 문제입니다. 출제 가서는 제가 봤을 때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중간에 흐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서는 질문인데 아예 속하게도 삽입 문제였어요. 그래서 판단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낸다면은 이 지문이 갖고 있는 그래서 교훈이 뭔데? 라는 거를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사파에는 뭐라고 돼 있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조립 라인이랑 컨베이어 벨트 어떤 차이 나는지 내가 저번에 막 몸으로 움직이면서 얘기해줬지.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조립 라인이 있었기에 덕분에 뭐가 생긴 거야? 컨베이어 벨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굿이랑 브레이크를 연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오늘 여러분 부교재 기본적인 정리는 다 끝났어요. 질문 있습니까 혹시? 저 교과서는 지금 교과서는 없다고? 있어요. 아 뭐? 그 학교쌤이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구글 설문지로 문제 푸는 거. 근데 거기서 틀린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구글 설문지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꺼내준다. 이것도 인강에 그냥 같이 넣게. 그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야? 링크 올려줄래 단톡방에?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아 질문 있었어? 잠깐만 이거 좀 잠깐만.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난리가 났냐. 준비물이 귀엽잖아요. 부끄러웠네. 고3인데 지금 일어났는데 어쩐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냥 쌤이 만들어 주셨어요. 과제로. 아 그냥? 그럼 필기될 여지는 있긴 한 거네. 잘 일단 이거 다 문법이잖아. 그리고 17, 18, 19도 있거든요. 응. 근데 그거는 4과만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질문해보세요. 다 해드릴게요. 저 문법 문제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 보이니? 아 이게 너잖아. 이상하게 매끄러운데 이게 더 낫지. 어쨌든 자 1번 됐어요? 2번은요? 됐어요? 저는 다 내용에서 질문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갈게. 3번은요? 아 3번째 3번. 아니 세 번째 거냐고? 그렇지. R이 있으니까 익스포링. 왜냐면 익스포트하면 수동 태블릿이 어쩌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링이라고 되죠. 다음에 4번 없어? 5번 6번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있었지 않았어? 그 두 번째 거 모르겠어요. 보냈어? 오케이. 자 1번 있어? 2번 3번 3번에 저도 성사했어. 제가 2번을 했거든요. 2번? 답을 2번을 했거든요. 근데 틀렸대요. 미줄친 could not help admiring의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I could not help admiring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John Thumb. could not help가 무슨 뜻이죠? 안할 수 없어. help 뒤에는 동명사가 와요. 왜냐면 help는 타동사라고. help가 무슨 뜻이게? 얘기 안 했나? help 무슨 뜻이었어? 어보이드 같은 뜻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됐지? Has the reason for admiring. 그러니까 즉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이거 그러니까 한다는 말 안 한다는 거.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긍정 처리해. 그러니까 저기 4번 중에 부정이 뿌락치야. 1번 had good reasons for admiring. admire 하는데 좋은 이유를 갖고 있다. 저 1번 아니야 이거? 2번 볼게요. could not avoid being admired. 이건 장난쳤네. 이거 수동이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래잖아. 여기를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봐봐. 아니, could not avoid는 맞지. 피할 수가 없다. being admired. 내가 숭배받는 걸 피할 수 없다고. 이거 좀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3번. could not admire. 이건 탈락. 이건 부정이잖아. 이건 플락시고. couldn't admire. 부정이네. 답 1번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 존경한 감상할 때 그런 데에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내가 이거를 흠모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1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니네 뒤에를 보고 푼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 푼 거야. 맞아요. 첫 번째가 엑스카지가 그러니까 틀렸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요. 지역적인 건데 저 가둬놓고 거기에서만 생각하게 함정을 좀 걸어놓는단 말이야.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본 적 있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이거라니까. 이거야. 네가 틀린 이유가 그거야. 선지를 저렇게 해놓는다고.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참 재밌지 않았니? 병신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든. 이렇게 하는 게 니네 시험 문제야. 이게 뭐가 달라 그거야? 여기가 틀렸잖아. 너네 공대고 시험 문제 저래. 니네가 왜 틀리는지 알겠지? 성급하게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천천히 풀어. 천천히. 이해됐어? 피자 박스 지금 10개 접으라고 하면 접을 수 있어? 도미노 피자 3년 다닌 알바생은 10개 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많이 해봤으니까. 그건 뭐 대단한 스킬이 필요해? 아니지. 익숙함의 차이인 거지. 니들 근데 맨날 다 빨리 풀려고 해. 빨리 풀면 어떻게 돼? 전 이빨. 빨리 틀려. 간단하죠? 그러니까 빨리 풀지 마세요. 다음 4번. 4-1 없어요? 이거 쉬워 보이네. 한글이네. 5번 6번 내가 이거 낼 거라고 했는데 진짜 7번 8번 9번 이거? So without it, the origins and the fundamentals of Hangul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우리 3시 반까지지? 자. 자, 예리 잠시만 여러분. 당신들이 내년에 나를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듣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뭐야? 네 글자를 딱 얘기해야 돼. 그거는 이미 탑재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와시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맞아. 그리고 가정법을 왜 쓰냐는 시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지. 그럼 가정법을 어떻게 쓰냐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네 글자. 재훈아, 공부를 좀 더 잘했,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번 기말고사 더 잘 봤을 거 아니야. 많이 들어나. 뭐 뜨끔하는 거, TTSD 왔니? 자, 이거 가정법 아니야? 그치? 엄마 아빠 나 맨날 들었어. 너 학원비에 드린 돈이었어. 그 학원비였으면 소고기 사 먹었다 했을 게 아니라 가정법이잖아. 소고기 사 먹었을 돈이었으니까 결국 그 돈이 날라갔다는 뜻이잖아.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자조적으로 얘기하려는 거지. 이런 속뜻을 찾아야 돼요. without 그게 없었으면 한글의 기원과 기본적 원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다. 그 말은 뭐야? 진짜 쟤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봤냐. 다행이다 라는 속뜻이죠. 그 속뜻 그대로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그대로 했었잖아. 이거 내가 가져온 과거 알지? 근데 were not for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법 과거잖아. 콜라. Koreans could protect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because of it. 3번. Without it, we could protect Hangul not to be lost to history.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할지 모른다. 그거 없이 한글을 시킬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완전 개소리인데. 이거 다 이거 아니야? 네. 근데 코리안스가 주어면 한국 사람들이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지켜온 거지. 한글 훈민정음 해내본이 있었으니까. 아, 세종대왕께서 이런 원리로 한글을 창제하시는 거였었구나. 그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전수해본 거지. 프로텍트 누가 했어? 간송이 한 거야? 간송의 도움 덕분에 그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 라는 거 아니에요? 어. 자, 왜 안 하냐면 수동이죠. 잃어버리는 건 누구야? 한글 해내지. 누가 잃어버려? 우리. 그러니까 이거 눈보가 바꾸는 거잖아. 됐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잖아. by us가 생략된 거지. 그 us 끌고 와서 코리안스라고 하면 돼. 너는 잘못 이해한 거야. 간송을 여기서 끌고 오면 안 되죠. 잘못 끌고 온 거죠. 이 문장 자체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됐지? 응. 뭐 이해했어? 네. 답 2번. 1번, 3번 왜 안 된지 알죠? 네. 1번은 시제가 안 맞고요. 3번은 이건 그냥 개소리죠. with it이라고 했었어야지. 그지? 네, 10번. 11번. 12번. 끝? 혹시 보니까 정답은 또 있으면 여기. 야, 요즘 이렇게 애들 비춰내는구나. 저번 시험에는 그냥 종이로 해주셨어요. 이거 괜찮은데? 니네 레벨 테스트 이렇게 하자고 할까? 아니 진짜 그럼 우리가 채점할 때 안 불편하잖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원장님한테 건의해봐야겠다. 레벨 테스트는 뭐 봐요? 레벨 모르겠어. 원장님이 정하자. 이거 뭐한데? 그거 하고 싶어. 딱 맞는 거 다른 거? 다른 거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카톡으로 보내줘. 같이 보자. 시간을. 모의고사요? 아니야. 무슨 영어로 돼 있지? 교과서. 발산 좀. 다른 영어 포인트를 못 먹었다고? 내가 이래서 고생을 줘. 야, 어디가 잘못냐? 그 우리 빨간 글씨가 응. 지금 비슷한 거 골라. 똑같은 걸 모르는 거야? 자, without his actions.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없었다면 여기까지 가정하면 돼, 안 돼? 가정 아니야. 뭐가 가정이야? 여기 가정이야. 무쿠슈마가 나와야 돼, 알겠지? without his action.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이라고 해줘. 봐봐, 여기가.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파괴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었을지도 몰라. 자, 가정법은 뭐? 네 글자? 소프트추런. 그러면은 그 말은 뭐야? 다행히 저 사람의 행동 덕분에 휴, 다행이다, 지켰네. 이거 안도의 표현이야. They were not destroyed or taken overseas because of it. 이거 1번이네. 답이 두 개. 일단 1번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소프트시라고. 그러니까 가정에는 내가 뭐 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직설은 뭐야? 보이는 그대로. 1번이 직설이야. 보이는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조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동사 그냥 쓴 거예요. 1번 맞아요. 됐죠? 자, 근데 이건 봐봐. If it had been for his actions, they would have been. 이건 깡패죠. 그 새끼 때문에 뺏겼어 했다는 거야. 이건 큰일 나. 이거 친일파 알고 보면. 자, 3번. But
버프 모르면 이거 틀릴 수 있는데. 버프가 뭐야? 너네 이거 모르지? 그치? 위가 왜 그러냐면요. 다시 전치로 쓰면 무슨 뜻이게? 제외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except for랑 같은 거예요. But for를 썼어. But for his actions,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1번 3번이네. They were not destroyed or taken overseas without his action. 이건 without 때문에 틀렸고요. If we were 여기서 틀렸죠. 이거는 시제가 안 맞죠.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1번 3번. 폭격. 알겠지? 몰랐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너 그냥 하나에 꽂힌 거야. 오 헤드뱅 이거 절로 바꾸려고 했구나. 새끼 고생했네. 너가 팬데. 이상한 에이스 꽃게 배겠지. 그러니까 선지 읽을 때는 신중하게 읽으세요. 신중히 천천히. 또 저도 됐어요. 됐어? 없어? 이거 하니까 시간 거의 다 가네. 외부 질문 사실 너네 이거 주려고 했어. EBS.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빡세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기도 하긴 한데 일단 아까 봤던 대로 올해 EBS 수능 특강에서 풀어보려는 걸 그냥 몇 개 짜깁기로 뽑았거든. 그냥 일단은 너네가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만 얘기할게. 자세. 이런 의미 문제 같은 거는요 밑줄 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줄 그어지는 의미 같은 게 다 뭐를 의미할까? 함축성 의미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정보 안에서 너네가 속뜻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 속뜻은 다 어디에 있어? 이 안에 중심 내용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속뜻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함축적으로 너네가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거까지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오버할 것 같으니까 이건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장난삼아.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보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만 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그냥 중심 내용을 잡는 주제, 제목, 요시, 주장이랑 비슷하게 보시되 그냥 저기에서 다만 함축적으로 너네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 옛날에는 고난도라고 칭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고난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빈칸 추론이 좀 완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제는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죠. 그치? 이거 안 읽을 거야? 선지 안 읽는 사람 먼저. 시윤이 그냥 처음부터 읽지. 잘 봐. 이게 수능 사고야. 수능은 어떻게 해야 돼? 70분 안에 해결해야 돼.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효율적인 루트로 문제를 해결해낼까가 중요한 디시전, 의사결정이죠?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주제 문제는 내가 니네 시험 문제 보니까 중심 내용 묻는 문제는 그냥 수능스럽게 내시더라고. 다만 주장이랑 묘지 같은 경우 사실은 수능에서는 한글로 출제되거든. 너는 영어로 나와. 그거 정도 차이가 있고요. 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기본적인 키워드가 나와요. Different factors. 2번 positive influences. 3번 common problems. 4번 broad interest. 5번 popular reasons. 저는 이거를 뭐라 하면 그 지문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를 다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냐? 국어문학에서 장층법을 통해서 시상을 강화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네. 그치? 은유적 파괴법을 통해서
대상을 더 부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문학에서도 여기를 개념이라고 하고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티저스 둘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이것도 다 틀린 거 보면은 이것만 보고 풀거나 여기만 보고 풀어요. 끊어서 둘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쟤도 마찬가지야. 앞에가 맞으면 뒤에가 틀릴 수 있고요. 뒤에가 맞으면 앞에가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잘 봐야 돼. 문제를 먼저 읽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내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읽게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간파할 수가 있어요. 틀을 먼저 짤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요소, 요인이 나오면 돼요. 요거는 영향력이 나오면 되고 문제점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흥미? 관심이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면 되겠지. 요거는 이유만 나오면 되죠. 뒤에를 보면 led to the rise of medieval Europe. medieval 무슨 뜻? 중세라는 뜻입니다. 중세 유럽의 부상에 각기 다른 요인. 자, 2번. medieval philosophy on architecture. 건축에 끼친 중세 철학. 중세는 계속 같아지네. 3번. religious societies of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 또 중세 나오네. 의 종교적 사회의 흔한 문제. 4번. mechanical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medieval 또 나오네. 중세 유럽에서의 기계 공학에 널리 보편적인 인기, 흥미. People in the Middle Ages disliked technology. 미디어는 무조건 나오네요. 중세라는 걸 알고 푼 놈이랑 그냥 푼 놈이랑 사이즈 다르지 않겠습니까? 선지문 좀 봐봐. 방금 수능 배우신 거예요? 니네 외우정 나오면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When we think of medieval Europe,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primarily in terms of what is visible today. In terms of 무슨 뜻? 오늘날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바라볼 때? medieval Europe. 그래서 the buildings and cathedrals. cathedral은 저 대성당이라고 해요. cathedrals. The literature and the scholastic philosophy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세 유럽 하면 떠오르는 그냥 유형적인 것들. 자, 옛. 저는 옛 같은 게 나오면 분기된다고 해서 브리체크를 해요. 그러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 이런 독해 센스만 있으면 돼. 예, 그러나 what is of equal importance? 똑같이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래? Particular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rise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똑같이 중요한 게 있대. 중세 시대. 얘네들만큼. 그게 뭐야? It's the fact that medieval culture was mechanically sophisticated culture, even if little remains today of their machines. 자, 사실은 medieval culture, 중세 문화가 mechanically sophisticated, 기계적으로 상당히 정교했답니다. 심지어, 자, 밑을 긍정부정. 뭐라고 하라고 했어? 찔끔. 오늘날 여전히 유적이 찔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미디어버 컬처 메캐니컬했어. 옛하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죠. 그지? 그래프 봐봐. 폴 이그ዛ클이네. 그럼 앞에 말이랑 같은 말 다른 거야. 같은 말이네. 그럼 상술이네. 그럼 이게 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인터레스트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정교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일치하네. 4번. 4번 5번 왜 안 돼? 디스라이크. 1, 2, 3은 왜 안 돼? 테크놀로지가 없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키워드를 혼동시키거나 소재를 빼먹거나 이렇게 풀 수 있지. 이 정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가 딱 사이즈가 나와. 너네 외우지. 그래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지.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목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재 먼저 읽고. 근데 제목이 주제랑 좀 차이는 뭐냐면 주제는 이렇게 키워드를 주거든요. 제목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헤드라인이니까 다소 함축적이에요. 다소 함축적. Pros and cons 무슨 뜻? 참관, 그지? 이거 다 빠르게 볼까? 시간 어차피 있네. 빠르게 볼게. 이것도 잘 봐.
Project cons of social networking for teens. 자, 10대를 위한 SNS의 찬반이래. 2번. Can online degrees reduce global inequalities in education? 자, 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인 inequality, 불균형, 불평등을 줄여줄 수 있을까? 온라인 degree가 뭐게? 그러니까 인터넷 대학 이런 거 있잖아. 가상대학, 사이버 대학, 인터넷 대학, 사이버 대학 같은 거. 그 학위가 진짜로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줄까? 3번. Social media and teen depression. 자, SNS와 아이들의 우울증. The two go hand in hand. hand in hand는 뭐야? 서로 손에 손잡고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뜻이야. 4번. Are your teens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social media use? 당신 댁의 자녀가 SNS 쓰느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봐. 비꼬는 거지. 이거 비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다 비판이야. 웬만하면. 5번. Offline social divisions. 디비전 무슨 뜻? 구분, 분리. mirror가 뭐야? 거울 비추다지. 그러니까 비추다라는 거니까 뭐야? 여기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구분이 그대로 소셜 미디어에 비추어졌다. 그대로 답습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magnify 무슨 뜻? 확대되다. 자, 니네 수능 1등급 왜 안 나온지 알겠다. 단어를 너무 모르네. 너는 죽었어. 아, 미친 듯이 배워줄게. 그래서 너네 수능 공부하는 이유가 어떠면 안 되세요? No. Vocabulary. 1점. Social media 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people across the globe throug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latforms. SNS 짝대기 해가지고 그런 설명하는 거죠. 페이스북 지금 당장 내가 흑인 친구 아무개랑 그냥 패매해도 친구할 수 있는 거지. 하이 하면서 그지? 그런 세상이란 뜻이야. May seem like a tool for tolerance because tolerance가 뭐야? 관용 반대지.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다는 거. 누가? SNS라는 키워드가요. 포용할 수 있대. Because technology enables people to see and participate in worlds beyond their own. 왜? 자기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포용이 된다고. inclusion 같은 말이야. 자, we often identify teens in particular as the great beneficiaries of this new cosmopolitanism. 코스모스가 우주지. 그러니까 그 우주처럼 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지구화의 가장 꿀반 세대는 긍정이네. 그러면 SNS는 똘레런스가 되니까 긍정입니다. 네, 한 수능 지문 한 6년째 읽으면 난 여기서 딱 뭘 느꼈냐면 이제 화면가 올 때 됐는데 화면가 나왔잖아. 자, 중요한 말 안 중요한 말 1도 안 중요한 말 그럼 딱 니네가 화면가 읽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 세모 나오겠구나. When we look at how social media is adopted by teens, it becomes clear that the internet doesn't level. 얘네가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구문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레벨이 뭔지 몰라서 그래. 레벨이 뭐야? 동사로 쓰면 모르게 굉장하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 쫙 나란히 레벨 2에 있는 애들 쫙 나란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알겠지? 그래서 inequality, 그러니까 불균형을 균형으로 한다는 뜻 아니야? 레벨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 5번. 그러니까 디비전 몰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못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외부 지문 푸는 가장 핵심 키는 뭐다? 어휘력.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너네 학교 선생님이 너네 지문을 벗어나는 다른 단어들을 알려준 게 있다.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법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과감히 패스하고요. 어휘 같은 문제는 만약에 출제된다고 하면 다 둘 중에 하나야. 이건 그냥 푸는 것만 알려줄게. 둘 중에 하나야. 첫째, 서로 관계관계인 거. 네, 둘째, 혼동어.
운동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absorb, absorb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단위 관계는 서로 의미가 대립된다. 그래서 이거 increase, decrease 이거 왜냐면 답이 3번이야. shrink가 줄어들다 하지. 그럼 단위가 뭐야? explode, 팽창하다. 그래서 3번이거든. 이런 식으로 단위 관계에 있는 애가 답이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휘 문제는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푸는 방법이 어렵진 않으니까 문제가 어렵지만 자, 빈칸수는 푸는 방법 없어요. 그냥 푼다. 어떻게? 잘.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어. 빈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지문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빈칸이 해당돼 있지. 그 말은 뭘까? 빈칸수는 출제하는 부분 딱 이렇게 세 개입니다. 두 가지라는 건 뭡니까? 핵심을 먼저 때리고 그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상수를 하겠죠. 상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겠지. 그리고 상수를 하니까 예시가 나올 거고요. 통계가 나올 거고요. 비유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유추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애들 다 연결해서 키워드만 잡으면 됩니다. 미괄식은요. 맨 끝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을 뗀다면 주저리 떠들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실험이 나오거나 일화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집약적으로 국어로 치면 뭡니까? 시상의 집약이요. 마지막에 원경 모아서 빵!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마지막은 직설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오히려 반대로 함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설되게 된 미출 문제. 한동안 맨 밑에 미출 그는 게 대세였거든. 그게 옛날에 다 빈칸으로 나왔었어. 됐죠? 중간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중간에 출제되는 경우는 개념을 2개 줄 거예요. 개념을 2개 줄. 그래서 한 1번 개념, 2번 개념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빈칸이 예를 들어 여기 나왔다 쳐. 그래서 2번 개념은 1번 개념에 뭐에 대해서 싫어해 라는 식으로 부정을 같이 쳐버려. 여기에서 1번 얘기 실컷 하다가 그러면 2번이 싫어한다는 거니까 여기는 1번 얘기 나와야 돼, 2번 얘기 나와야 돼. 1번 나와야 되죠. 왜냐면 2번의 부정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중심으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누구? 그래서 얘가 실제 수능에서도 정답이 제일 낮습니다. 푸는 법은 그냥 이래. 그러니까 두 가지이네. 그리고 단어 하나짜리 무시하지 마라. 얘네가 오히려 더 어렵게 하거든. 빈칸이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어디서? 환경 경제학에서. 두 가지이지. 전통 경제학은 환경 경제학이랑 대립되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을 분배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전통 경제학인데 이 allocation is however 그러나 simplified and confined to a single period of time. 근데 얘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다? single period, 단일의 시간에 국한되어 있대. 그래놓고 many environmental goods에서는 allocation이 over a long period 때문에 그러면은 뭐에서 얘네 둘이 차이 나는 거야? 타임에서 차이 나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자, 흐름 문제요. 흐름 문제 만약에 나왔어. 너네가 답이 3번이라고 느꼈어. 그러면 3번 풀고 넘어가면 돼, 안 돼? 왜 안 돼? 혹시 몰라. 4번 읽어야 돼. 3번이라는 걸 답을 느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2번이랑 4번의 연결성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에 갑자기 뜬금포로 흐름 문제 정답이 60, 70% 나오는 경우가 다 뭐냐면 예시 들 때야. 예시 드니까 니네가 갑자기 딴 얘기한 거 같으니까 다 3번 골라. 근데 알고 있어봐. 4번이 개소리였던 거고 5번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3번에서 갑자기 예시 드는 문제. 그러면 5번까지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문제 답이라고 생각한 거 다음 거 가서 답 앞에 있는 거에 연결해야 돼. 꼭 기억해. 자, 이거는 뭐 해결법은 없고요. 그냥 이거 읽고 그냥 푸시면 되고 문제는 문제답이고요. 이거 먼저 읽는 거 도움 된다 안 된다? 이거 나랑 모의고사 때 알겠지? 어디부터 읽는다? 여기부터 읽고 1번 갔을 때 읽고 이거 읽은 다음에
연결되는지 보고 탈락 이렇게 소거하면서 간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물리적 연결 포인트, 화학적 연결 포인트 잘 찾을 거야. 됐지? 그리고 마지막 분단면 어디 먼저 읽는다? 요양은 먼저 읽는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가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라고 해서 먼저 읽어서 힌트를 얻고 가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직전 대비 다음 주 수요일 8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여태까지 준 거 다 풀어와야 돼. 재현이 아까 안 푼 거 다 풀어와야겠어? 수윤이도 마찬가지? 좀 근데 4과에 어. 통합본 맨 뒤에 어. 문제 있거든요. 너 풀어. 그거 다 찍었어. 안 보내줄게. 네. 보내줄게.